경력직 최종 면접 합격하면 회사 인사팀에서 가장 먼저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전 직장 급여 증빙 서류인데요. 이 급여 증빙 서류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막상 제출하려고 하면 이렇게 내도 되는 게 맞나? 하고 헷갈리실 거예요. 특히 중간에 급여가 변경됐거나 휴직과 같은 이슈가 있으면 더 걱정되죠. 숨기는 게 맞는 건지, 어떤 핑계를 대고 안내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증빙 서류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3종 세트죠. 원천징 수용수증,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중심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서류로 증빙이 안 되는 내용은 어떻게 어필해야 하는지, 퇴사 후나 휴직 후 이직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려드릴 거니까 서류 제출 전에 이 영상 꼭 보시고 준비하세요. 구독 눌러두셨다가 나중에 다시 찾아보시면 더 좋습니다. 먼저 서류 제출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전직장 급여 증빙 서류는 합격한 회사에서 요청하는 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뭘 숨기고 빼고 해서 특별히 유리하고 불리한 게 없습니다. 어차피 인사 담당자들은 보고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물어보고 추적하거든요. 이걸 근거로 처우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는 겁니다. 다만 서류를 준비하기 어렵다면 상황을 설명하고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계약서 근로자에게 안 주는 회사도 많거든요. 근데 굳이 연봉계약서를 받아내겠다고 인사팀 가서 요청하면 이직하는 거 아니냐고 100% 의심받게 됩니다. 구하기 어려운 서류는 상황 설명하고 다른 서류로 대체되면 대부분 이해해줍니다. 잘 모르겠으면 인사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대부분 친절하게 안내해줄 겁니다. 그리고 서류로 증빙이 안 되는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현금성 복지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별도 증빙이 없다면 그 내용을 매일 본문에 설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럼 항목별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원천징 수용수증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죠. 원천징 수용수증은 전년도 거를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시스템으로 출력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 인사팀에 요청해서 받으셔야 한다면 은행 대출용이라고 하면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직하는 거 티낼 필요 없으니까요. 이것도 좀 번거로우면 그냥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하셔도 됩니다. 차이는 회사 직인이 있냐 없냐인데 합격한 회사에서 신경 안 쓰는 부분입니다. 만약 전년도 연말정산이 안 끝나서 원천징 수용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전년도 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로 1, 2월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작년도 급여는 급여명세서나 연봉계약서로 다 확인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본인이 받은 모든 금전적인 혜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연장 근무를 해서 받은 연장근로 수당, 미사용 연차 수당, 그리고 인센티브나 성과급까지 모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에 있는 급여와 상여의 합이 내 연봉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연봉협상에서는 무리한 주장입니다. 고정적이지 않은 일시적 보상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천징수 총 금액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도 원천징수만 갖고 연봉을 파악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나 연봉계약서를 함께 비교해서 차이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성과급이나 다른 내용이겠구나 하고 파악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증빙을 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급여와 상여의 구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건 상여에 넣고 어떤 건 급여에 넣고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급여와 상여의 총 합계 금액이 중요한 겁니다. 기억해두세요. 다음은 연봉계약서입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연봉계약서를 회사에서 개인에게 안 줬거나 매년 안 쓰는 회사인 경우에는 상황 설명하고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걸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인사팀도 대부분은 이해해줍니다. 그리고 많이들 고민하시는 부분은 이걸 외부에 유출해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회사와 개인 간의 계약서는 외부에 유출하면 큰일 난다고 대부분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제출하는 게 좀 꺼림칙하실 거예요. 원론적으로는 제출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하지만 채용 과정에서는 대부분 제출합니다. 아이러니한 건 유출하면 큰일 난다고 적어놓은 그 회사도 막상 경력사원 채용할 때 연봉계약서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관행상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 말고 제출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제출하는 방법은 스캔이나 사진을 찍으면 좋고, 온라인에서만 확인 가능하다면 그 모니터 화면을 사진 찍어 보내셔도 됩니다. 형식은 상관없습니다. 연봉계약서에는 계약된 연봉 내역이 자세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 식대 등이 표시되는 경우가 많고, 포괄임금제인 경우에는 고정 연장 시간이 몇 시간인지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금성 복리후생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건 따로 설명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급여명세서가 상당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원천징수랑 연봉계약서는 없어도 다른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급여명세서가 없으면 많은 것들이 확인되지 않거든요. 원천징수와 연봉계약서에서 파악할 수 없는 더 자세한 내용까지 급여명세서에 표시됩니다. 그래서 회사들은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3개월이 가장 많고 6개월에서 1년치를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회사마다 요구하는 기간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요청하는 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하실 때 신경 쓰실 점이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명절 상여 등이 매월 급여명세서와 별도로 있을 때는 그 명세서들까지 다 출력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치를 요구하면 12장이 아니라 14장이나 16장까지 나올 수 있겠죠. 3개월만 요청해도 3개월 이전에 성과급 명세서가 따로 있다면 같이 제출하세요. 그리고 높아지면서 말씀드리지만 급여명세서에는 공제 항목과 실지급액까지 표시되다 보니까 연봉을 세후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연봉은 무조건 세전으로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세후로 얘기하는 건 내 연봉 더 작게 봐주세요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의외로 세후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무조건 세전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급여 명세서 준비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보통은 회사 인사 시스템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출력해서 하나의 PDF로 묶어보내면 가장 깔끔합니다. 작은 회사는 메일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지우지 마시고 평소에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 만약 급여 명세서를 인사팀에 요청해야만 받을 수 있거나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인사팀의 가근세 원천징수 확인서라는 서류를 은행 핑계 대면서 받으세요. 세부 내역은 안 나오지만 월별 총 지급액은 다 나오기 때문에 없으면 이걸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복지 포인트, 복지카드, 식대, 교통비, 통신비, 자기계발비, 상품권, 자산물 포인트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현금성 복지들입니다. 이거 대부분 소득에 반영되는 거라서 금액이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다 포함해서 어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들이 급여명세서에 표시가 되면 그걸로 증빙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증빙을 제출해야 할까요? 회사의 인사규정이나 복리후생 규정에 나온 부분을 잘라서 보내셔도 됩니다. 아니면 회사 게시판 공지사항이나 이메일에 지급 안내가 된 부분도 가능합니다. 이런 안내된 증빙조차 없다면 급여와 별도로 들어올 경우 통장에 찍힌 내역을 제출해도 되고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자료 보낼 때 메일 본문의 내용으로라도 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회사는 이런 현금성 복지가 얼마 안 되지만 또 다른 회사들은 500만 원 이상 주는 곳도 있으니까요. 이건 내 연봉에 모두 포함해서 어필하는 것이 맞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놓치지 마세요. 연봉 책정에 다 반영되니까요. 퇴사 후 이직할 때 얘기해볼게요. 퇴사하면서 서류를 다 챙겨 나오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을 때 난감할 거예요. 전 회사 인사팀에 요청할 수는 있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귀찮아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일단 홈택스에서 뽑을 수 있는 건 먼저 뽑으시고 급여명세서와 같이 전 회사 시스템에서만 뽑을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요청하셔야 됩니다. 껄끄럽게 퇴사해서 어렵다면 연봉계약서 하나만 제출하세요. 하나만 있어도 웬만하면 넘어갑니다. 육아휴직이나 휴직 후에 이직을 하는 상황이라면 휴직 들어가기 직전에 급여명세서나 연봉계약서를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접 과정에서 휴직 얘기를 안 했다면 자연스럽게 서류를 제출하면서 밝혀지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고 이걸 숨길 수는 없는 겁니다. 서류를 보내면서 휴직 기간이 있어서 휴직 전 자료를 보낸다고 솔직하게 설명하시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다만 복직 후 급여가 바뀌거나 인상되었는데 아직 받은 게 없어서 명세서가 없다면 인상이 적용되었다는 공지문이나 안내 메일을 함께 첨부하셔도 좋습니다. 연봉협상 컨설팅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 이 서류 제출 단계부터 조언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직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더 그렇고요. 서류 제출도 왠지 잘못하면 손해볼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확실히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빠뜨리는 부분 없도록 확인해드리고 있어요. 이때 일부 내용을 빼고 보내면 그에 따라서 1차 제한 금액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이 부분 빠졌다고 반영해달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죠. 일단 채용 담당자도 귀찮아할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 제출할 때 확실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연봉협상 증빙 서류 제출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려드렸는데요. 내용 참고하셔서 서류 제출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나중에 합격하고 꺼내보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직과 연봉협상에 관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상 채담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